네, 반갑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BH와 코롱 티슈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뉴스 종목들이긴 한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기술 먼저 볼게요. 이거 체코 원전 때문에 올라간 패턴이죠. 요즘에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대형주 쪽, 좀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도 주목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원전 발표 임박에 따른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 많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종목의 추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변동폭이 좀 커요. 상승 출발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고 또 다시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살짝 머물러 있단 말이죠. 자, 요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이야. 즉 전고점에 대한 저항, 이 구간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을 또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그 가능성이 높게 형성됐을 때 주가가 더 크게 뛸 수도 있는 거고요. 실망감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주 주가가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리스킹한 부분들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뭔가 이제 포지션을 조금 더 연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죠. 여기서 만약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된다면 주가 폭락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패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걸려있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2,800원, 3,000원까지의 어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가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뭐 잘 되더라도 옆으로 좀 누우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규모 자체가 30조 원대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은 좀 다른 이슈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원전 관련한 수혜주로 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 이쪽으로 발표가 잘 나기만 하면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겠죠. 이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올라왔다는 고점에 대한 경계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황 지켜보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지금으로서는 2,400원 정도로 지지선 잡아야 되는데 그럼 한 20% 정도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지지선 아래쪽 나타나는 포지션까지만 좀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원전 이야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가 두산 밥캣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상태죠. 자, 밥캣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어요. 그죠? 밥캣
밥캣이죠. 밥캣. 밥캣은 이제 5% 상승.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별 문제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한테 흡수 합병이 되는 그 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두산 밥캣은 이제 원래 중장비 업체였는데, 이제 로봇 관련 회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비보다는 로봇 투자가 낫다 해서 두산 밥캣 투자자들은 뭐 나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두산 밥캣을 뺏긴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는 거죠. 빼앗긴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밥캣의 최대 주주가. 근데 이 최대 주주가 네, 두산 로보틱스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열받는다 이런 의미가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실적 이런 부분들을 두산 밥캣이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상황이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산 밥캣의 지난해 연간 네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네 홀랑 뺏긴다. 네. 열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전으로 집중하면 되긴 되는데 이것은 또 조금 네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네 핵심 자회사가 분할돼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이걸 인적 분할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그 사업회사 그다음에 그 두산 밥캣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 46% 정도 되죠. 요거에 가지고 있는 신설 회사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신설 회사를 흡수 합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뭘 받겠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 거고, 네, 밥캣 지분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밥캣 주주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도 있어요. 네, 주당 54,400원, 네, 55,500원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요 정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밥캣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얼마죠? 네, 54,600원이면 그냥 지금 파는 게 나은데? 아무튼 요거는 내 매수 청구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받으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이런 식의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산 밥캣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로보틱스 주식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로보틱스가 잘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원전으로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적 분할한 게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 상황이 됐을 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식도 받고 그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건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원전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이것도 올라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약간은 이제 좀 악재 요인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뺏긴다라는 느낌이죠. 뺏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쪼그라드는 회사로 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에너빌리티라는 남아있는 이 존속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 받는 것이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이 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습니다. 원전 잘 되면 돼요. 네, 원전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호의 입장이라면, 만약 제가 갖고 있다면 네 저는 그냥 홀딩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좀 상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전이 요즘에 잘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냥 들고 계시다가 로보틱스도 받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상황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네, 건드릴 만한 이유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실망감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물적 분할해 가지고 넘어갔을 때 이야기지만 지금은 뭐 지분 다 봤는데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나도 신규 접근 해볼까? 네, 신규 접근은 글쎄요,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근데 2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여기 이격이 좀 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시려면 19,000원이나 그 전후로 이제 움직임들 잡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건 이 밥캣과 연결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악재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요, 뭐 뺏기는 그런 느낌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네, 로보틱스 주식 받으면 쌤쌤이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글쎄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려나요? 네. 그 다음 이거 원전 남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BH 한번 볼게요. BHI 아니고 BH입니다. 얘는 그 FPCB 네, 관련한 종목인데요. 애플이 이제 폴더블 시장에 들어오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어요. 네, 폴더블. 이 폴더블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폴더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연성회로기판, 네, FPCB입니다. 요쪽을 이제 BH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애플 벤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당연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삼성전자 뭐 이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 네, 이쪽 부분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노트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카메라 쪽이니까, 네, 그쪽으로 되는 거고 일단 FPCB 쪽에서는 네, BH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 보이고 있다가 급등을 한번 했죠. 5월달에 급등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횡보. 이거는 이제 벌어진 이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치들 지나가고 나서 보는 네, 주가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위치가요. 약간 매물대를 크게 봤을 때 한 2만 7, 8천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중요하죠.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좀 실패를 하면서 다시 내려왔지만 아래쪽 지지선도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승부를 걸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호재도 나와 있는 편인데다가 옆으로 좀 누워 있는 형태로 갔을 때 나빠 보이지 않죠? 네, 22,000원, 23,000원 정도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24,000원 근접하는 위치라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봉이나 월봉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실질적으로 3만 원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금 라인 때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FPCB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존의 애플 밴더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다라면 네, 이쪽에서 당연히 기대할 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22,000원 정도 나오면 가장 베스트고요. 안 나오면 24,000원 정도 전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한번 볼게요.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에 10만원대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열받을 수도 있는 상태죠. 이제 겨우 1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었던 네, 인보사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투약을 끝마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금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둘 다 이제 상승세를 잘 보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 굉장히 인보사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롱 생명과학도 이제는 반등세 좀 연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별로 감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상한가 마감이잖아요.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뭐 더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이 이제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FDA의 이제 품목 허가를 준비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추세적인 부분 잘 진행될 거고, 대신에 이제 상한가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거래가 재개된 그 시점, 뭐 상장 폐지 논란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물려있는 사람들의 어떤 매물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가 고비가 되겠죠. 막 치고 넘어간다면은 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2만원대에서 한번 주춤거릴 수 있겠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답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지금 별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 상승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낙폭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조정이 또 지난번처럼 깊게 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의 논란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 떨어진 부분들도, 이제 CPI 지표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됐다. 그러면서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많이 올랐던 대형주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면서 주가가 올지에 밀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핑계거리 삼아서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별다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83,000원 첫 번째 지지선, 그 다음에 8만원대 두 번째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지선에서 통과를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8만원까지 빼줄 것인지,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전략만 보시면 됩니다. 83,000원대를 짚고 올라간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8만원까지 밀려온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8만원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샀으면 좋겠는데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냥 넘어가면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3,000원대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내려오게 되면 가격을 8만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매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적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이제 HBM 또는 AI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고 느긋하게 대응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하시고 여유 있게 그냥 가져가세요. 좀 더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짧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이어서 봅시다. 네,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급등이 된 거죠. 내가 두산 밥켓을 다 먹겠어. 얘가 알짜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되는 거죠. 두산 밥켓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품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이 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보셨지만 시총 자체가 이거보다 크죠. 지금 13조 원짜리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는 시총이 지금 6조 8천억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쪽을 가져와서 품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시총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는 쪼그라드는 상황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회사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더 커지게 되면 이쪽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올랐죠. 네, 너무 올랐고, 지금은 이제 뭐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 상승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 성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올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요 M&A가 이 합병, 이 지배구조 개편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급등을 좀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일어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로봇 기업이 중장기 기업과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근데 워낙 이제 회사 자체가 알짜니까 이걸 100% 흡수, 100% 보유한다. 이거는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거고요.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니죠. 네, 나쁜 소식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아쉬운 소식이고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걔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뭐 모두 다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매물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12만원대 넘어가기 전에 좀 막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지 않고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기 10만원이겠네요. 딱 중앙 부분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반토막 딱 내리시면 되니까 10만원 이상에서는 홀딩, 아래쪽에서는 약간 리스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차익 실현 그냥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뭐 당장 뭐 회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 신규 종목이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아직 보호에서 풀리지 않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을라나요? 네, 지금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막 그냥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막 치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약간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개, 네,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BH, 코롱 티슈진,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말씀드렸고요. 꼽사리 껴가지고, 네, 두산 밥캣, 네,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것까지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전략들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